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 국가의 제조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업의 결정체이자 매우 중요한 기간 산업입니다. 중국은 2022년 2686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판매량이 약 8,200만 대였으니 차량 10대가 8이면 그 중에서 3대 이상은 중국에서 판매가 된 것일 정도로 엄청난 수량입니다. 2022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비 마이너스 0.6%로 감소했지만 중국은 강력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2.1%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똥펑 자동차는 오히려 파격적인 할인에 나섰습니다. 무려 최대 1,700만 원을 할인해주는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똥펑 자동차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회사입니다. 2002년부터 위에다 기아자동차와 합작으로 중국 장수성 옌청시에 똥펑 위에다 기아자동차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출 초기에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으면서 유럽, 일본 차보다는 가격이 저렴해 높은 가성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6년에는 65만 대를 판매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이듬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내 반항 감정이 커지면서 마치 시장의 고등어처럼 판매량이 35만 9천 대로 반토막이 났고 2021년에는 15만 2천 대까지 수직 폭락합니다. 이미 완공된 3개의 공장에서 연간 9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전체 가동률은 20%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분 구조는 기아차 50%, 똥펑 25%, 옌천시가 소유한 위에다가 25%였는데 재작년 똥펑이 모든 지분을 2억 9,700만 위안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기아차와 위에다가 공평하게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똥펑 자동차가 기아차와의 합작을 종료한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지속적인 손실이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똥펑 자동차 그룹 스스로의 심각한 경영 부진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똥펑은 일본의 닛산, 혼다, 프랑스의 시트로엔, 푸조 등과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열사 대부분의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전년비 2.1%의 성장을 한 반면 똥펑 자동차의 계열사들은 전년비 마이너스 20% 전후에 판매 감소를 겪을 정도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는 지나친 방역에 대한 인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놀란 중국 정부는 결국 엄격한 방역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경영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만큼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으며 올 1월 똥펑 자동차 그룹의 전체 승용차 생산량은 10만 3,466대, 판매는 겨우 92,826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과 재고 관리, 생산 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똥펑 자동차와 후베이성 정부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구매자에게 최저 5천 위안에서 9만 위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후베이성에서 구매한 똥펑의 총 7개 브랜드, 58종의 차량입니다. 똥펑 자동차의 본사가 후베이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후베이성을 한정한 것 같은데 향후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테슬라도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을 했었으며 중국의 BYD 역시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 전기차의 가격을 7,000에서 8,000 위안 정도 인하한 적은 있었지만 1,700만 원에 달하는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건 똥펑 자동차가 처음이며 현재 판매상은 하루에 수백 대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똥펑 자동차의 이러한 할인 판매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후베이성의 구매자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할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를 최대 1,700만 원이나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큰 폭의 할인은 중국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폭리에 가까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22년 2,686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좋은데 왜 똥펑 자동차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2022년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상위 10개사 중 똥퐁은 9위 똥퐁 닛산이 유일했으며 이마저도 전년비 마이너스 21.71% 역성장을 했습니다. 상위 20개사 중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한 회사는 전기차가 위주인 BYD, 테슬라와 기존 내연기관의 강자인 토요타와 중국 회사의 합작사뿐입니다. 즉 전기차와 토요타를 빼면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역성장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은 10% 정도입니다만 중국의 경우 작년 판매된 2686만 대의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689만 대로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서해 연안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차량은 전기차로 교체함으로써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필요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매된 4대의 차량 중 한 대가 전기차였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기차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내연기관 차량들을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빠른 속도로 퇴보하여 시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똥퐁 자동차의 이러한 행보를 보는 상하이, 베이징, 지리 자동차 등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똥퐁에 대응하는 할인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걸 보고만 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동업자로서 서운한 마음을 표출할 수도 없습니다. 똥퐁 자동차는 단순한 국유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이기에 어떤 성의 석이나 성장급에서조차 쉽게 언급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출혈 경쟁에 빠져 결국 적지 않은 회사들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공업의 종합결정체 같은 존재이기에 완성차의 파산은 협력사들의 연쇄 파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표했으며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촉진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BYD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전기차 기업이 없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민영 기업과 국영 기업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국영 기업은 대충 내가 사장할 때 몇 년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타성에 젖은 공기관 특성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생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은 현대 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중국에 과도하게 구축했던 생산 설비들이 이제 막대한 비용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작하고 있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과 위에다 그룹은 모두 중국 국영 기업들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중국 정부의 관점이 달라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상황은 사드 설치 이후로 쉴 새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판매량은 2016년 180만 대 수준에서 2021년에는 46만 대로 불과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구축해 놓은 생산 능력은 이미 210만 대에 달합니다. 현재 가동률은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아차는 매년 수천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2022년 중국 합작 범위내 9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기자동차 11개 모델을 출시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생산량 목표를 400만 대 이상으로 잡았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위에다 기아 옌천 공장의 생산량이 90만 대이니 공장의 전체 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고려해 볼 만한 건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진출 이후로 중국 정부가 외국 완성차 기업의 지분율을 최대 50%로 제한했던 것을 2022년부터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도 만약 가능하다면 지분을 51% 이상 끌어올려 중국 국영 기업과의 공동 경영 구조를 깨고 독자적인 경영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